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TV 점검방송 토마토 TV 동방부사 1등주 채널에서만 활동하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제 장기가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투자 철학이고, 단기 매매는 대형주로 주로 합니다. 테마주, 국내 테마주는 안 한 지 오래됐고요. 미국 테마주는 합니다. 미국 테마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세계 1등이 될 주식죠. 앞으로 10배는 기본, 100배 갈 수 있는 주식, 그런 테마 좀 하고요. 물려도 다시 더 사도 되는 그런 걸 합니다. 국내 코스닥이나 소형주에 대한 테마주는 하지도 않고요. 정말 요즘 코스닥 시장도 그렇지만 중소형주는 거래의 대다수 한 3분의 2가 단기 매매입니다. 며칠 올라갔다 며칠 빠지고 급등락하고 소나기 작전에 휘둘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나기 작전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 확 올렸다가 또 내려오고 그러죠. 그것은 리딩방이나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라고 칭하는 많은 분들이 리딩을 하고 있고 카톡이나 그러면 무료 공개적으로 무료 방을 오픈해 놓고 하게 되면 500명, 1000명 이렇게 와 있으면 소형주는 강력 추천하면 그냥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실력 없는 사람 위에서 잡아서 물리고 내려오면 물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공짜로 정보도 아닌데 매매 추천받고 이러다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2차전지인 전기차 배터리 주식으로 23년부터 지금까지 한 대다수 투자자의 90%가 몰려 있더라고요. 제게 가입해서 오는 분들 보면 왜 2차전지를 사면 한 종목만 사서 물리지 왜 숱하게 여러 종목을 사서 물린지 모르겠어요. 포스코홀딩스 물려 있으면 에코프로도 물려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있고 그래 또 그런 거 물려 있으면 또 엔캠이 한번 시세 떴다 내려오니까 또 사서 물리고 온통 여기저기 가니까 다 물려 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부터는 또 조선방산 전력 이쪽에 아마 물리겠죠. 또 제2의 2차 전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조선전력방산 2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 또 조정 들어서 내려오면 또 올라갈 거라고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반복되듯이 나의 주식 인생도 반복됩니다. 그걸 반복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매하려면 빠르게 어떤 변화를 읽고 모멘텀을 정확하게 읽고 차트를 겸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데도 계속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는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앞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오면 거기에 일등주를 찾아서 단순 가격이 쌀 때 사놓고 몇 년 안에 몇 배씩 가면 또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게 장기 투자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분야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간략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영상은 점검해서 너무 길다 그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차트 보시면 화면은 끄고 배경 제 얼굴은 끄고 얼굴 없는 걸로 해야만 여러분들이 글자 이런 게 잘 보이대 화면이 커서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니까 3,316포인트가 2021년도 6월 달에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2130, 12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200포인트. 그러면 3, 4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2022년도 9월이니까 여기가 언제야? 4월이죠. 4월인가? 자, 25년도 4월이잖아요. 그죠? 4월에 2284예요. 25는 4월에 2284. 22년도 2134. 그러면 22년도니까 2년, 22년도 9월이니까 24년. 거의 뭐 2년 동안 18, 15개월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박스권에 있었죠. 주식이 올라가면 또 급락, 올라가면 급락. 늘 며칠 몇 주 가면 몇 주 가면 급락, 3주 급락. 여기서는 4주 급락했다가 다시 추세 나왔고요. 또 3주 급락. 이게 반복됐습니다. 이게 그죠? 반복됐으니까 이게 여기서 24년도고 23년도 여기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수급이 공백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차익 실현이 급하게 나오는 거죠, 항상. 그냥 올라가면 조금 먹고 딱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즉,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던 거죠. 박스권 장세는, 테마주가 좀 활개를 띠는데, 박스권 장세는 항상 대다수 투자들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도 물리기도 하는데, 하락장보다는 이 매매하면서 이 박스권 장에서 훨씬 더 돈을 많이 깨먹어요. 겁나니까 잘 안 사거든요. 급락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급락할 때 잘 안 샀다가 이제 샀다가 괜찮네 이제 반등 또 이렇게 물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내 물량을 여기서 계속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서 이제 조정받아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만약에 간다면 이미 나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과거처럼 여기서 사서 물리듯이 물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심리입니다, 이게. 자, 그런 거, 그보다도 여기서 지난주에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단 보시면, 이렇게 캔들 차트가 위에 꼬리 달려서 3133 같죠? 그 다음에 아랫꼬리는 좀 십자, 음봉입니다. 음봉이란 것은 시가와 종가가 있으면 시가가 높은 거고요. 주봉이니까 월요일 날 9시를 말하는 거죠. 9시 시가고, 금요일 날 3시 반 종가가 이 시가보다 낮으면 원봉이고 높으면 양봉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기본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차트, 캔들 차트 모르시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다 알고 하는데 나는 모르면 당연히 나는 돈이 잃겠죠?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중학교 이하로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도가 떨어지겠죠. 지적 수준이 낮으면 공부를 덜 했으면.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쉽진 않아요. 그죠? 지식 수준으로는 돈 버는 건 상관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 나온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봐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대학교 나온 사람이 훨씬 더 점수를 더 많이 맞겠죠? 그것처럼 마찬가지 주식도 실제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매매를 하잖아요. 실제 사고 팔고.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좀 더 낫죠? 또 실전에서 돈을 많이 또 버는 분이 더 낫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 공부는. 차트 모르면 까막눈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매매할 때는. 자,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올라가면서 나와서 급등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5주 급등을 하냐면, 여기서 이미 스토캐스틱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이 3파 상승이라는 거죠. 단순한 여기 파동에 보더라도 3파 상승이에요. 그러면 1파 상승과 3파 상승과 5파 상승이 있으면 파동에, 주가는 파동입니다. 주가 이꼬르 파동이고요. 주식은 생물입니다. 요 얘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내가 돈을 버는데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생물이니까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체를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하나 어떤 안에서 가둬놓는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생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놓으면 그 길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채널 안에서 동물원. 그래서 주가는 파동이란 것은 물결 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추세를 만들고 추세를 붕괴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는 파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면 파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파동 공부라면 아주 쉽게 주식의 시세의 시작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4월 7일이 저점이잖아요. 최근의 저점 2284에서. 이야, 900포인트는 올랐네요. 그러면 2200에서 900이니까 40% 올라간 거죠? 42%. 30%에서 40% 올라왔습니다. 단숨에. 근데 주식은 이렇게 저점, 이렇게 V자 반등이란 게 뭐냐면 이게 개미 할기식 패턴인데, 개미 할기가 개미를 다 이렇게 긴 부리로 다 잡아먹잖아요. 쏙쏙쏙쏙 잡아먹죠. 그래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급락하면 무역 분쟁에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 무역 분쟁 급락하면 거기서 거래 조금 더 실로 급등하잖아요. V자 반등하면 여기 요런 패턴을 항상 그립니다. V자 반등해서 가일권 들어가 두 번째 여기 돌파하면 여기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미 헬켓시 패턴하고 여기서 무조건 올인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언제예요? 5월 26일이죠. 이미 저는 동방부사 재배운 전문가는 이미 5월 7일 날 손실회복 프로젝트라는 거 여러분 지금 다 저한테 가입해서 다 손절하시라. 모든 거 다 손절하라. 내가 3개월 안에 바로 해보시겠다. 50% 100%는 기본 난다. 계좌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종목 50개면 50개 다 팔아라. 두 종목이면 끝난다. 두 종목은 국내 주식 1개, 미국 주식 1개 이렇게 사면 회복한다. 그래서 국내 주식 1개는 정권주, 미국 주식 1개 서브로보틱스 5월 7일부터 한 달, 15일만, 15일만 100% 올랐고요. 정권주 5월 10일부터 100% 올랐고요. 최소 50%, 60%, 70%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모든 거 손절하고 그냥 여기서 알아먹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정보를 잘 아는, 주식 잘 아는 사람한테, 너 그거 어떤 거 사면 돼? 이거 사면 돼? 샀어요. 그죠? 그렇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잠시 벌 수는 있겠죠. 그 돈이 계속 한 번 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번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복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장이 이렇게 막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오르니까 저는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계속. 어떤 주식이 좋냐.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좋아요. 부산 NLBT가 좋아요. 정권주를 꼭 사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들었습니다. 그럼 내 눈으로 올라간 거 못 보잖아요. 그죠? 한 달 뒤, 2달 뒤에 올라가니까 저 사람만이 지금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올라서 못 사요. 그죠? 내려오면 삽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지 않냐. 옛날에 얘기해 준 것을 지금도 기억해서 그때 회의에서 샀다. 지금 내 손해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은 생물 살아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 기업이 망해갈 수도 있는데 근데도 사놓고 돈 벌어서 그 사람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손해나면 사람들 다른 그 정보 준 사람 탁탁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는 탔다고 이익 나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다수 국민 투자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그죠? 알아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야 그러면 지금 왜 왜 엔비디아를 사라 그러고 왜 팔란티어를 사라 그러고 왜 테슬라를 사라 그러냐? 그럼 이걸 알아먹어야 돼.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세가 무조건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나 내려갈지 그러니까 다 본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내가 엔비디아를 수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사라 그러고 우리 모든 회원은 23년도 계속 살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130달러 사서 150달러 오니까 이제 10% 15% 수익 났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기본적으로 관념이 달라서 그런 거죠. 돈을 벌려면 적은 돈이면 돈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 갖고 있던 1억 갖고 있던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저 큰 돈 버는 방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과서를 선생님이 가르쳐준 교과서만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과서에 다 있어요. 야,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산수도 다 하고, 산수, 방정식 다 가르쳐줘요. 그죠? 근데 도박꾼들은 산수조차도 못합니다. 신기합니다. 주식을 한번 시작하면 산수가 뭐야? 아예 뇌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유일하게 내 눈으로 보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와, 좋아, 좋아. 그렇지. 이제 SMR, 소형 원자로 하면, 소형 원자로가 이제 앞으로 시대가 온다면 데이터 센터에 많이 필요하니까 소형 원자로를 이렇게 지금 이 회사가 엄청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올라오면 이제 내 눈 계속 사가지고 물려있으면 언제가니 물어보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반복입니다. 도박하는 거죠. 철저히 분석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있다.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 그러면 데이터 센터 만들 때 건설하면 뭐가 필요한지 AI 데이터 건설, AI 반도체가 필요하거나 AI 반도체가 있으면 이걸 AI 데이터 센터를 반도체로 해서 데이터 센터, DB 센터로 만들면 이것을 이용해야 되잖아. 기업에서나 개인이. 이용하려면 여기 플랫폼이 있어야 되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이 있으면 TV 센터 만들 때 가장 수혜주가 누군지 엔비디아고 플랫폼을 만들 때 가장 수혜받는 기업이 뭘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회사구나.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회사. 이렇게 하고 다 만들어졌어 이렇게.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지고 솔루션도 만들어지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요걸 이용하는 기업, 이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다시 플랫폼을 통해 이용해서 요걸로 가지고 내가 매출에 기여하는, 즉 매출을 정대시키는 그런 기업이 또 수익세가 이익이 많이 나니까 식사 먼저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뭘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AI 데이터 센터, AI 산업이 활성화되고 나면 다음에 어떤 게 많이 성장하고 좋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공부가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 조정받고. 뭔가 있거나 그 뭔가를 찾아야 되죠. 복합적으로 작용됐습니다. 상법 개정이 아주 큰 건데요. 이제 저는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게 아직 덜 됐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썼는데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으면 대주주 다 잘라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대주주 다 잘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아직 안 됐어. 집중투표제. 지금 이사 충실 의무는 됐잖아요. 이사 충실 의무. 그 기업의 등기 이사들은 과거에 회사 이익에 기여하도록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회사와 주주 동시에 이익이 되는 대로 내 의사 결정을 해줘야지. 이거 안 하면 이사 충실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배임으로 이런 거로 걸려 있을 수 있으면 다른 걸로. 그러면 이사의 회사 말고 주주에 충실하면 주주의 눈치도 보는 거죠. 만약에 주주한테 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은 그 이사회는 법적으로 상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법 위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LG화학이 예를 듭니다. LG화학이 과거에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 사업부가 있었죠. 배터리 제작하는 사업부가 LG화학의 하나의 사업부로 있었어요. 사업부. LG화학은 화학 사업부가 있고, 에너지 사업부가 있고, 바이오 사업부가 있고, 다양하게 많아요. 그죠? 그럼 LG화학에 나는 앞으로 전기차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만 LG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가 잘 될까 생각 난 LG화학을 주주들은 주식을 사놨어요. 근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물적 분할을 시켜버립니다. 회사 자회사니까. LG화학을 주식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사업부에서. 그럼 주식회사를 딱 만들어 놓고 요것을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상장시키면 좋은 점 뭐예요? 물적 분할하니까 LG화학은 그대로 사업부가 떨어져 자회사로 되면서 얘가 상장하면서 10조 정도의 자금이 조달이 됐습니다. 그럼 얘가 10조 조달이 됐으니까 결국 자회사 자식권 내 거나 마찬가지로 내 거죠. 그런데 주주들은 이것은 회사 이익이 가는 입장에 10조를 벌게 해줬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상법으로는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였어요. 지금은 상법이 개정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 회사 플러스 주주까지도 이익이 가야 돼. 주주는 이익을 오히려 손실을 받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LG화학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손해봤으니까 나는 너를 고소를 하고 상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그 소속된 찬성을 이래 물적 분할하는 이사들은 당연히 상법으로 처벌되고 배임이나 여러 가지 처벌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난 것을 주주들이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장깨를 못 부리는 거죠, 앞으로. 이게 이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집중 투표자라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도 다 한국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집중 투표제. 이사를 뽑을 때, 기존의 이사가 10명이에요. 이사장 있을 거 아니에요. 11명이다. 이사장 있고, 이사장이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렇다 치면 그 밑에 이사가 10명 있잖아요. 10명. 그 밑에 아니라 여기. 이사가 10명, 1부터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나는 투표를 할 때 기존에는 이사를 구성할 때 투표를 하나야. 우리가 한쪽에 10명이면 이 선임 1번 선임 찬반성하고 선임시키고 2번 선임 찬반하고 선임시키고 3번 선임시켜요. 그러면 동률에 즉 나의 의사를 투영하는 게 나는 내가 한 표 같으면 얘한테 한 표, 얘한테 하면 다 한 표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대주주가 그러면 1번을 대주주가 미는 이사예요. 이정희가 미는 이사면 다른 주주들은 전부 다 한 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 표, 이정도 한 표지만 이정은 지분이 더 많잖아요. 그죠? 지분이 많으니까 이정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분율에 의해서 이사를 함부로 소액 주주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만약에. 근데 이 집중 투표제를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이사를 원래 나는 한 표인데 나 한 표를 이런 데는 다 안 주고 전부 안 줘. 나 얘한테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10명 이사면 이사 그동안 10번을 투표한 난 10번 투표하지 않는다. 1번만 건사하고 투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번 인기가 좋으면 소액주주 대표하면 소액주주 대표하는 이사를 한번 제 후보로 해놓고 소액주주 얘한테 다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만약 이정희가 이거 얘는 소액주주 대표니까 얘를 나는 반대하더라도 다른 1%들이 집중 투표를 해보면 그냥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투표권을 동일하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한 사람한테 여기한테 다 밀어주겠다. 이렇게 집중 그게 하면 이사 구성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집중 투표해서 내가 원하는 이사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만큼 선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우리나라가 투명한 기업 운영과 주주 친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건 이미 상법 통과돼서 재료가 다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갑니다. 주식시장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조정받고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더 가장 중요한 한계가 남았어요. 그 한계는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뭐 자산가들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20억짜리가 있어요. 20억 주로 평균적으로 강북 서울은 한 10억 초반 내외인데 자, 그럼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강남에 있으면 자, 기존에는 20억이면 내가 연봉 1억이면 그냥 10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억 대출받고 10억치를 내 돈으로 샀어. 근데 시세가 20억, 30억 됐어요. 그럼 10억을 수익이 나잖아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이자 부담할 수 있으니까 내 연봉 1억이면 한 달에 뭐 기본 7, 8천 탄다면 이자 내고도 충분하죠. 10억에 대한 이자도 내고도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있는 연봉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부동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연봉 2억을 받아요. 20억을 대출 받아서 30억 집억 사면 되잖아요. 그럼 1년만 10억 올라갔네. 40억 되면 10억 벌잖아요. 그럼 더블 가면 30억에 샀는데 60억 됐어요. 와, 그럼 30억 대 대출을 20억 받아가지고 내 돈 10억 샀으면 60억 되도 야, 그럼 뭐 60억에 팔면 만약에 엄청나게 남잖아요. 이걸 지금 하는 작태거리잖아요. 이걸 못하게 이제 6억으로 한도를 줄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제 그러면 6억을 왜 6억이냐면 강북 아파트 대해서 그러면 내 돈으로 한 5억 정도 내 돈 가지고 아니면 6억 정도 내 돈으로 한 12억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는 사면 강북이나 뭐 대다수 아파트 지방도 다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상위 10% 모든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90%는 대출 금액이 6억 정도라는 거예요. 90% 이하들이. 6억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90%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면 이게 돈 빌려서 투기를 못 하는 거죠. 또 갭 투자도 못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것도 크잖아요. 그죠? 그럼 너들이 30억짜리 있는 것은 너들이 치고받고 알아서 해. 이제 대출받아 살 사람 아무도 없어. 못 사. 즉, 투기적인 수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야. 파는 사람은 30억에 팔려고 사는 사람은 25억에 살려. 그럼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거래 절벽이죠. 거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30억짜리 만약에 사업체를 갖고 있다 장사를 하다가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이 필요하면 얘를 팔고 싶어요. 그럼 팔고 싶은데 사람 부동산 비싼 거 임자가 있어. 임자가 없는 거예요. 대출받아 이거 살려면 내 돈 25억, 24억, 30억짜리 사람 24억이 있어야 돼요. 24억 현금 있는 사람 30자 집이 그전 다 있고 다 있을 때 말로 삽니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심각. 그러다가 이제 거래 절벽이 있으면 어떤 놈이 밑으로 때리잖아요. 5억을 싸게. 그럼 그 시세가 실거래로 낮아져요. 더 때려서 20억에. 그럼 20억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래는 잘 안 되겠죠. 왜? 아직까지 30억을 난 절대로 고소하겠다. 정권이 또 바뀌겠지. 5년만 버티면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하겠냐고 이게. 공급 대책이 나오겠죠. 그럼 공급을 늘리거는 거. 어떻게 늘릴까요? 신도시 아무리 지어봤자 집값 못 잡습니다. 멀리, 서울에 좋은 데 많은데 왜 저 멀리 가서 살라고 그러냐고. 거기다 주택 몇십만 해봤자 절대로 집이 안 잡혀요. 그죠? 그러면 공급 대책은 양질을 공급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양질이란 것은 교통이 좋고 학군도 좋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서울이죠? 서울이 일단은 만들면 돼. 그러면 서울에 어떻게 하면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내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네. 내가 대통령 집사면 바로 일단 공급 대책이 지금 강력한 공급 대책이 나오는 거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짓고 싶으면 100층이고 30 너끼리 지어도 다 허락해 주겠다 뭐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관공서 있잖아요. 각 구마다 나라에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나라에서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뭐 나중에 이런 것을 재건축을 하면 되죠. 하면서 요것을 재건축 20, 30대들을 지금 집이 없는 사람 20, 30대들 20, 30대들이란 살 수 있도록 뭐 평균적으로 24평짜리를 지어서 공급을 쭉 한다면 좋고 그다음에 아니면 원룸도 방 안에 있고 하는 이제 해서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런 걸 공급을 하고 청년주택이 지금 하고 있는 잘 되는 인기 좋은 청년주택도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크에서 청년주택 많이 짓고 그래서 공급을 이건 좀 빠르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땅들이 요소에 있어요. 건물도 낮은 건물들이 5층짜리로. 그런 것부터 전부 다 서울시하고 같이 합청해서 정부 다 그런 거 다 하고 그리고 재건축 10층짜리 있는 건 다 붕괴서 60층을 올리면 됩니다. 50층으로 59층으로. 그래서 공급을 이렇게 빨리 해주면 대신에 이런 공급도 공공임대처럼 30년 아니면 30년 살고 또 그것도 자식한테 누구한테 넘겨줄 수 있는 자식이 살고 싶으면 내가 살다가 자식한테도 공급임대 넘겨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몇 억만 2, 3억만 있어도 사서 거기서 그 집에서 30년 살고 또 한 번 뭐 자식이 누구한테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걸 확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집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들 하들 2, 300만 호가 됐는데 이 사람 강제로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2, 300층 언제 천채도 만채 다 사고 싶으면 다 사. 대출받아 사고 이자 낼 수 있으면 다 사. 대신에 이제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게 지옥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점점 이전에 한 채 빼고 나머지는 갖고 있는 게 갖고 있는 이 점이 내 정부 5년 동안은 지옥이 될 거다. 해가 망신을 못 하더라도.
보유세를 하고 올리면 됩니다. 보유세 5%까지 올리면 끝나요. 5%면 20년 갖고 있으면 제로 되잖아요. 보유세만 내면. 시세 제로예요. 5%는 혁명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매입할 때 지금 12%네요. 3가구, 3주택 이상자는. 취등록세. 이거 아무 의미 뭐 없습니다. 12% 내고는 찍고 올라갔는데, 난 30억짜리다고 12억, 3억 6천 취등록 내요. 근데 10억 올라갔는데, 자본주의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집값이 올라가려면, 보유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은 땅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사놓으면 길게 막 10년 이렇게 들고 많이 올라가더라. 국민이 다 체감했잖아.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사면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자. 이제는 주식을 사면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를 하면 돈을 번다. 이 개념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렇게 개념이 바뀌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밸류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즉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 돈 잘 법니다. 세상에 제일 잘 벌고 있어요. 세계에서. 돈 잘 벌어요. 현대차도 다 잘 벌어요. 그 버는 거에, 너들 버는 거에, 그냥 너 버는 거 한 30% 배당 성향 좋은데 이걸 한 50% 배당해줬어요. 1,000억 벌면 1,000억을, 500억을 배당해줘. 그럼 500억 대주주가 50%면, 30%면, 30% 받아가지고 세금 내면 별로 없는데 세금이 49.7%까지 뭐 최대 뭐 3억 이상 되면 세금 높. 그럼 대주주 나는 세금 절반 내고 나면 남는 거 별로인데 말로 배당 주냐고요. 배당 안 주지. 그냥 자기 주식을 사서 유보하든지 아니면 유보 해놓으면 되잖아요. 유출 안 시키고 배당 안 주고. 그런데 배당금 분리과세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5.4%로 14%인데 지방세까지 15.4%를 정확하게 일괄 적용한다면 저는 일괄 적용 지수는 우리나라도 10,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당연히 10,000포인트 갑니다. 15.4% 지방세까지 배당 분리과세를 14% 해가 요것을 확정을 금액에 상관없이 3억 이상 배당 이런 거 지금 2천만 원 배당금인데 금융과세 금융소득 2천만 원이면 초과되는 것은 2천만 원은 분리과세를 하고 15.4% 나머지는 그냥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은 기존 소득 다 합쳐서 종합과세 되면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이걸 하지 말고 분리과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하면 막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나는 올해 1,000억 벌었으면 내가 대주주면 500억, 1,000억 나는 이제 뭐 시설 투자할 데도 없어. 근데 내년도 1,000억 들어오고 올해도 1,000억 들어오는데 이 사실 되면 난 올해 1,000억 다 배당해. 그럼 모든 주 1,000억 배당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지분이 40%예요. 30%예요. 그럼 300억 내가 돈 버는데 300억 중에 와 15.4%만 세금 내고 나머지 뭐 다른 소득은 하면 다른 소득은 봉급 받아가면 연봉을 10억 받아가면 그중에 절반은 세금 내고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배당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을 뭐 3억 이상은 그냥 분리과세 그대로 15.4% 하고 배당 소득이 3억 이상 받는 분들 그것은 높여서 뭐 27.9%뭐 이렇게 27.5% 이렇게 높여서 25%까지 배당 과세를 과세한다. 그럼 이건 대기업체 법인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도 뭐 괜찮은데 기본적인 마인드를 항상 대주주는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당연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국민들 대다수 잘 먹게 살려면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 하면 돼. 무조건 아무 조건도 따지면 분리과세 15.4%딱 세금 내게 하면 나도 당연히 뭐 10억째 사놓으면 배당을 뭐 3%짜리면 연간 3천만 원 받으면 3천만 원에 세금 300, 355, 400 얼마 내고 나머지 다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당장 15.4% 하면 나도 회사에 있는 애들 지분이 작은 애 큰 애가 반반인 3분의 1, 3분의 1 나도 3분의 1이면 난 요것을 30억 딱 이익을 내서 10억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분리가 10억 중 1억 5,400 세금 내고 와 나머지는 그냥 쓰고 그럼 애들이 돈 벌어서 돈 받아가지고 알아서 나도 그렇고 다. 근데 이게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1억씩 주면 2천만 이상이니까 세금 무지하게 내는데 정려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게 분리과세 배당으로 주면 되잖아요. 정려세가 높으니까. 그러면 가장 혁명적인 건 보통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돈을 들어오게 하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배당 소득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법이 개정됐고 이제 앞으로 집중투표제까지 할 거라서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를 14% 현재로 낮추지 해놓으면 정려세를 폐지해도 됩니다. 주식으로 주는 정려세. 상속세. 상속세도 폐지해도 되고요. 정려세도 폐지해든 효과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상속해줄 돈은 배당 주면 되잖아요. 이익 내서. 그럼 이익 내서 배당 주니까 나만 먹고 사는, 대주주 먹고 사니까 나의 주주가 먹고 사잖아. 그죠? 삼성전자 400만 주주, 개인 주주가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1년에 20조 벌었어요. 옛날에 20조 벌 때, 옛날에 20조인가? 50조 벌 때, 5, 3은 15. 15조를 배당해 주는데, 20조 벌면 배당성은 35%면, 2, 3은 6, 7억. 7조를 배당해 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7조를 배당한 절반 3조 5천원 외국인 갖고 가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주식 많이 사야만 이렇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만약 무조건. 그럼 삼성전자 400만 주주는 얼마나 줘요. 그죠? 하이닉스목 30조 벌어 올해. 35조를 벌어요. 손익이 30조를 치고. 그러면 만약 배당 성량 50% 하면 15조를 배당 주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높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40%는 배당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갖고 있어. 은행 저렇게 이익 많이 내는 외국인이 다 갖고 가잖아요. 3분의 2가 외국인 다 갖고 가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갈등 보면 이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부터 100억, 1000억 있는 사람도 당연히 그러면 주식 삼성증권을 사면 지금 사도 6% 배당이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지니까 그럼 나 삼성증권은 1000억 사겠네 바로. 삼성증권 1000억 사면 지난번 5만 원에 1000억 사게 돼. 5만 1000억 사면 얼마예요? 분리가서 한다면 얼마 좋아.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 그죠? 그처럼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제가 이야기는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6월달 이미 이재명이 될지 거의 다 아는데 이재명 될지 모르고 자기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개개처럼 그 편협된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으면 객관적으로 뭘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주식을 왜 이재명 대가나 여기서 막 사고 난리네. 이제 이재명 수혜자라고. 아니 바보들이에요. 그죠 다들. 12월 3일날 4일날 샘물 계엄이 있었으면 12월 14일날 탄핵이 통과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볼 것도 뭐 있어요. 그죠? 계엄이 군대가 동원되고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러면 12월 14일부터 와 그럼 이재명 정부가 됐을 때 그 사람이 평상시 정부가 어떤 걸 주장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주식을 워낙 잘 벌었기 때문에 대형주로도 그러면 뭘 될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렇게 해서 저는 이미 그거 가지고 이미 실천을 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뭐 어차피 여기저기 유튜브 다니면서 다 주식도 받아가지고 돈 다 잃고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돈 내고 아카데미를 들었으면 이미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1월 달에 12월 말에 12월 달 아카데미 14일 이후에 아카데미를 해서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선물로 하면 되잖아요. 선물로 사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1년이면 10배는 먹는데 기본? 안 늦어도 3년이면 10배 먹는 거예요. 현대건설 26,000에 사면 최소한 이것도 장기로 그렇게 지금 8만 원 왔잖아요. 그죠? 하나솔루션 15,000원이었어요. SK는 18만 원. 그건 내려간 적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현물 3배 기준, 현물 3배 난 주식들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내가 현물 3배 나는 주식을 주식 선물하러 1월달에 이미 다 해줬어요. 그렇게. 어떻게? 현대건설 포함해서 이거는 현대건설 안 되고 현대건설 미리 내가 사줬기 때문에 이거 템버거 매매 전략을 공개했죠. 이미 1월달에 다 추천하고 현대건설도 있는데 여기에 자 요것만 실패했어요. 24만 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다 38,000원, 요거 16만 18, 요거는 18만 원, 요거는 16,000원, 요거는 뭐 10만 원, 이것도 익스스페이스 32,000원, 두산 MLT 2만 원, 뭐 이렇게 했어요. 18,000원. 봐봐요. 3배 왔죠? 3배 이상 왔죠? 7만 원 쓰니까 하나솔리도 16,000원에서 4만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왔죠? 익스스페이스 2만에 더블인데 이것은 장기고요. 카카오 38,000원에서 2배 왔죠? 45,000원에 2배. 하이닉스 18만 50% 왔죠?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도 갈 일이 못 나는데. 이거 봐. 핵심적인 종목이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올라왔던 주식이 뭐예요? 두산 엔비티, 하나솔루션. 지금은 안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현대건설, SMR. 왜 두산 엔비티고 현대건설 있잖아요. 여기. 현대건설과 두산 엔비티고요. 또 현대건설은 북한하고 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AI 혁명시대이고 우리나라 뭐 일동주니까. 카카오는 AI 소버린 AI 수혜 주잖아요. 아직 인조인간의 심장인데 아직 심장은 뭐 태어나려면 멀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만큼 저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뭐 공짜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미리 주진 않아요. 이렇게 와서 이제 올라오면, 이제 오면 이제 제가 현대건설은 이거 6배 살 수 있는 주식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6배 살 수 있으니까 2배 사고 26,000원에서 2배 사고 25원 24 여기잖아요. 3월이잖아요. 요거는 장비 저거니까 시간이 아니에요. 선물은 9시 8시 45분입니다. 이건 현물 기준 그렇고. 자, 그럼 여기가 언제 여기잖아요. 1월 23일 날. 이만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이틀 뒤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직은 장기적으로 끝난 건 아닌데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물론 반등할 거예요. 아마 반등할 걸로 보이는데 내려오면 또 반등했다가 반등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두산 엔비티 이미 시세가 끝나갔습니다. 이제 공매도도 늘어났어요. 최근 들어 두산 엔비티 공매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개인만 사가지고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거 6월 이후에 6월 이때 당시에 이날인 것 같아. 이날인가? 이날. 이미 여기서 우리는 전략 매도해서 가고 그다음에 또 언제? 6월 18일 날 62,000원, 61,000원이지 6만원. 이미 여기서 6월 18일 날 다 매도해서 삼성 SDI 산 거 말고 그 전부터 이제 위에 산 거 다 팔아가지고 카카오 5만원 얘기가 6월 18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 18일 날 카카오 여기잖아요. 여기 요날 다 교체시켜줬고 삼성 SDI를 손절해서 17만 손절해서 두산 M 3만 1,300원 하는 거 6만 5천 원 내에 다 팔았어요. 이미 또 팔아가지고 또 다른 주식 갔습니다. 또 다시 몇배 갈 수 있는 주식을 사놨으니까 그처럼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잘못하면 지금 심각합니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중에 이런 것은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랐죠.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순위 분석해 보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11등 코스피에 11등 시가총액이 38조 4천억이에요.
자, 그럼 1조 영업이 나오면 38배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100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의 BER. 2년 뒤에 80배 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면, 자, 2년 뒤에는 올해니까 30 몇 점 배. 1조 4천이가 뭐 순이익으로 말고요. 단기 순이익은 엄청 차이 나죠. 그러면 이미 올해 순이익으로는 58, 40조 이상 갔으니까 끝났는데 1조면 여기 영업이익이 한 80배 가면 얼마든 88조, 80, 78, 50 그러면 130조 이렇게 가면 근데 7만 원 왔으니까 40조 때 와서 정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데요. 이것은 기계주기 때문에 이렇게 80배가 나올 수 없어요. 반도체나 IT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30배가 나와도 엄청나게 많이 간 거예요. 30배가. 이게 30배 성장할 수도 없는데 성장이 보세요. 왜 30배면 지금 30조, 30, 51조잖아요. 이미 40조 때 거의 왔어. 2년 뒤에 영업이익에 다 반영됐습니다. 두산이 가치가. 그러면 왜 고성장이 아니에요? 이 주식은 고성장. 지금은 고성장 아니에요. 올해 매출 성장 못하죠. 마이너스. 내년에 8, 9%, 전년 10%. 이것은 고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냥 30배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30배면 50 몇 조, 30, 3, 42, 42조잖아. 그거 다 반영된 거예요. 두산 에너지. 이제는 공매도만 늘어날 거예요. 29년도부터 SMI이 개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을 따도 매출이 본격 인식된. 그래서 29년부터 본격 성장하니까 그럼 27년도 사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그전에 올라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고성장주들이.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되는 거. 고성장주 에코프로다. 그럼 에코프로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항상 모든 게 똑같아요. 엄청 잘못하면 고생했다가 에코프로 옛날 사놓고 고생했다가 다 돈도 못 벌어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2018년도 6천원 갔다가 1,000원대까지 빠지잖아요. 70%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77에 49. 그러면 70% 빠지면 두산에너지 7만원에서 77에 49 빠지면 37, 21. 2만원대 다시 가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는. 만약 정도 전체가 못 가도 4만원대는 찍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12,000원 가잖아요. 21년도. 11,000원 갔다가. 저 3만원 갔다가 빠지게. 이렇게 3만 또 끝없이 한 거죠. 실제로 실적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22년부터.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요. 고성장주는.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주식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 시간이 다 됐네. 일단은 중정기계 보세요. 전체 시가총액 1등에서 100등을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던 차익 공매도도 늘어나고 차익 실현 나오고요. 현대로테, 한국조선, 하나, 두산 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조정 들어갔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분리과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당연히 더 갑니다. 지수는. 근데 저는 분리과세가 최대 분리과세율이 최대 30% 이상 안 가고 27%나 아니면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면 뭐 주식은 갖다 있는 돈도 다 부동산도 팔아서 주식 가야 되지만 무조건 분리과세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하면 세금 수입이 많이 줄어서 이것을 야당하고 뭐 하면서 이거를 노동계도 가니까 주식해서 배당도 못 받는 사람 반대하겠죠. 그래서 분리과세를 지금보다 조금 더 뭐 3억까지 한도로 한다든지. 그럼 3억이 연 3억에 묵고 살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큰 배당을 실제로 3억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큰 손 왜 대주주를 말하는 거죠? 대주주는 3억 이상 받는데 만약에 그럼 대주주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는 배당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죠? 시장도 그 시간이 걸리든지 앞으로 상법 개정 됐으니 이제는 배당세를 배당소득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큰 흐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히 조선 지금 3년째 올랐던 조선 방산 전력주 데이터 센터 전력이 얼마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시세 쏟는 겁니다. 자, 요번에 아마존하고 울산에 아마존하고 SK가 데이터 센터 100메가와트가 전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그러죠. 1차적으로는 이게 5만 장 정도, GPU로 5만 장 정도 해서 합니다. 그럼 이 5만 장 GPU가 필요한 100메가와트가 필요한 GP 데이터 센터면 우리나라 이거 데이터 센터 아마존 같은 게 뭐 몇 개 짓겠습니까? 10개 짓겠어요? 10개 못 짓죠? 우리나라 제일 큰 게 지금 아마존인데 여기에 구로구 전기 정도 100메가와트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한 25만 명 정도 인구가 쓸 수 있는 전기량이에요. 얘가 쓰면 돼요. 그러면 울산에 요 전기를 하게 SK 복합 화력 발전은 다 해결되는데 SMR 한 개는 2개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근데 SMR 기술이 불틀만 안 넣고 있었잖아요. 그럼 울산에 해놓은 이유도 복합 화력 발전 있지만 울산이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고 앞으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일할 때도 없고 그럼 좀 하면 산업전기가 남아돌 수 있는 거죠. 그럼 산업전기 남아돈 거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10개 만들어요. 그럼 구로구 같은 인구가 10군데 생겨봤자. 그러면 강남 100만 명이 넘으니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가 쓸 수 있고, 잠시요.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이렇게. 강동구, 송파. 여기 쓸 수 있는 전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 만약 10개를 만든다. 아마존 같은 거. 너무, 장밋빛처럼 뭐 전기가 얼마나 필요해서 다 따지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2차 전지, 전기 자동차가 하면 한국전력이 수혜주라고 멍청한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전력, 전기차 시대가 오면 한국전력이 수혜주. 전기를 많이 쓰는 이 바보 같은 놈들. 왜 그런지 알아요? 전 세계 자동차가 전부 다 전기차로 충전해봤자 전 세계 전기 생산량 3%밖에 안 차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성장이 얼만데요? 그래, 전력 소비 성장률이 3%에서 5%밖에 안 돼요. 데이터 센터용 성장률이 매년. 한목에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가니까 그런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력이 다 인조인간 들어가니까 필요한, 그건 SMR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숨에 10년 뒤에 일이 지금 당장 생기냐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어차피 개인들은 단기 매매인데, 리스크 관리 하시기 바랄거요. 잘 모르면 저한테 오셔서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인터넷도 못하고, 주식 그동안 돈도 깨먹고, 돈은 몇천 더 있는데, 돈은 3천만 있으면 충분해요. 맨날 도박하니까 그렇지. 3천만 원 거든. 내가 옛날에 23년 엔비디아 사주고 그러면 1,000만원치 사줬어요. 그죠? 팔아먹고 지금도 없고. 자, 그래서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카데미 합니다. 오프라인. 토마토에 강연하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신도 사주고 하니까 그때 오셔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보고